완전히 이상한 얘기로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 아니면 이 사람이 그 감정이 맞나 할 정도로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누수 사건에서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수 감정은 어떻게 하죠? 감정 신청서를 법원에 냅니다. 그럼 법원이 이런 감정이 있어 공고가 올라오면 감정인들이 두 업체 내지 세 업체, 작은 법원에서는 한 업체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 업체도 없어서 외부에서 구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감정인이 두 업체 내지 세 업체가 견적을 내죠. 그럼 그 견적을 내고 보고 선정을 해서 감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누수 감정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감정인에 대한 풀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난수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감정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견적서에 이력 같은 것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분이 충분히 이 감정을 할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누수 감정을 하게 되면 보통은 건축하는 분들이 옵니다. 구조기술사, 기술사 분들이 오거나 건축사가 오거나. 근데 이제 그 손해 사정사 분들도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어떤 구조나 좀 더 깊은 건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현장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건축 관련된 분들을 하고, 손해가 쟁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손해 사정사 분들을 하죠. 그래서 건축 감정인이냐 손해 사정사냐, 이렇게 감정인을 선정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감정인이 선정돼서 올라왔죠. 대부분의 이제 누수 현장에서는 누수 감정을 저희가 참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행이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진으로만 딱 봤을 때도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 딱 가봤을 때 이거는 뭐지라고 바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저희의 의견과 감정인의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현상이 쭉 진행되다가 현상이 좀 다르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감정을 할 때, 감정 기일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이 사건은 어떤 감정이다 라고 감정인이랑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통을 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는데, 감정 기일이 있을 때 있고 안 있을 때 있는데, 하여튼 감정 기일을 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현장 감정을 나오시죠. 감정인이 현장에 나와서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감정에서 이런 사소한 거, 아까 현상이 달라지거나 감정인이 약간 시각이 달라, 요럴 때에 현장 감정이 중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가서 볼 때 이 부분은 누수 피해가 있는데 이 부분 벽 한번 까보시죠. 파쇄하냐 마냐도 의뢰인들이 잘 결정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추천드리는 편인데, 가서 딱 봤더니 이 부분 벽지가 좀 이상하다, 이거 한번 뜯어보시죠. 뜯어봤더니 곰팡이가 그쪽에 있다. 그럼 이거는 단순 누수 베란다 쪽이 아니라 에어컨 배수로 쪽인데 이 부분도 누수가 있었네요. 누수 피해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 있었는데 고쳤습니다. 근데 아직 피해가 남아있어요. 그럼 윗집 가해가 인정되는 걸 수 있죠. 상황이 사소하게 변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뻔하게 외벽 누수다 그냥 보일 때가 있고, 윗집에 누수다 보일 때가 있는데, 감정인은 다른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는 보자마자 이건 결로 문제다, 지금 이 집에서는 아랫집으로 누수 나기 힘들 것 같다. 우리 집도 가보니까 우리가 윗집인데 우리 윗집에도 결로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였고, 그래서 이거는 외벽 결로다, 이렇게 바로 결론을 저는 내부적으로 속으로는 냈습니다. 근데 감정이 딱 보더니 이거는 집 가운데 안쪽에서 나는 거니까 이거는 직하로 물이 내려가는 힘이 있지 측면으로 내려가는 힘이 강하진 않다 보니까 직하로 내려오니까 윗집에서 직하로 내는 거다, 외벽에서 들어오기에는 중간에 점프 뛰지 않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 타고 중간에 공극을 타고 윗집에서가 아니라 외벽에서도 충분히 점프 뛰어서 안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집 방수가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방수 한번 테스트 해보자, 물 담아서 테스트하게 담수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바로 제가 제안을 바로 드렸습니다. 담수 테스트를 했더니 다행히도 물이 아랫집으로 안 샜어요. 그러면 방수가 깨져 있지 않은데 우리 집에서 어떻게 내려간다는 겁니까? 눈앞에서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사소하게
참관을 해서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아닐 때에는 제가 안 나가기도 하는데 조금 불안한 게 있을 때에는 제가 나가기도 하고 의뢰인들이 특별히 요청했을 때에도 참관을 해서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 감정을 할 때 변수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럼 감정서가 나왔어요. 그럼 감정인이 우리 현장에서 했던 얘기대로 써주면 좋은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 완전히 이상한 얘기로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 아니면 이 사람이 그 감정인이 맞나 할 정도로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야, 너 이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거 맞는 거야? 실수한 거 아니야? 다른 현장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실제로 다른 현장이랑 헷갈려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지적해야 되고, 다른 현장이랑 헷갈린 건 아닌데 우리랑 얘기했던 거랑 달라요. 그럼 이러이러한 사실관계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럼 조금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조회, 재감정, 감정 보완 등으로 감정서를 이렇게 조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서 하나를 가지고도, 이 누수 손에 얼마 되지도 않는 감정서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쟁점이 많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왜?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 누수 사건, 아니면 이 손해배상 사건, 하자 보수 사건의 전문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개별적으로 소송하고 있는데 누수 진행 중이다. 그럼 이런 쟁점들을 좀 고심하시고 이 쟁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들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놓고 감정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좀 불안하시다 하면은 상담 신청을 하셔서 다 자기 상황에 맞는 어떤 답들을 듣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니키피디아 이영곤 변호사였습니다.